퇴직을 앞두신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회사 밖에서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30년, 40년을 한 조직 안에서 버티고 이뤄낸 인생은 분명 자랑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투명 인간이 됩니다. 직함도 명함도 회식도 전화도 다 사라지죠. 오늘은 회사 밖에서 길을 잃은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에 진짜 외로움과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남성은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한 박모 씨 63세입니다. 인사팀 부장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후배를 지도했고 회식 자리를 주도하며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퇴직식 날에는 수십 통의 축하 메시지와 꽃다발이 쏟아졌죠. 그러나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전화는 끊겼습니다. 연락하던 후배들은 새 상사에게 눈치를 보느라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박 씨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카톡 알림이 울리면 심장이 두근댔지만 대부분은 광고 문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일했는데 결국 나를 진심으로 부를 사람은 한 명도 없더군요. 그는 처음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과 잘 지내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직책이 만들어준 관계였다는 걸. 그가 부장이 아니게 되자 부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직함이 사라지자 존재도 함께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명함 없는 인생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습관이 남아 한동안은 그냥 옷을 갈아입고 아무데도 가지 않은 채 거실을 서성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퇴직은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이 시기 박 씨는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냈습니다. 뉴스, 예능, 다시 뉴스. 식사 시간은 불규칙했고 낮잠이 늘어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연락이 뜸했습니다. 퇴직 전엔 하루 수십 명과 대화하던 그가 이제는 하루 종일 목소리를 낼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나자 그는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회사에서 사람들을 만나던 시절엔 몰랐던 피로와 공허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커뮤니티 리더 과정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60대, 70대 남성들과 마주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친구가 없다, 집에서 말할 사람이 없다. 그 안에서 박 씨는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 속에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후로 지역의 작은 독서 모임과 봉사활동을 이어갔고 몇 년이 지나 지금은 노인복지센터의 상담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내가 사람을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의 상실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고. 우리는 돈보다 관계로 지탱되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회사라는 공동체가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관계망이 사라지면 정체성과 자존감이 함께 흔들립니다. 특히 남성들은 일 중심의 사회적 역할에 익숙하기 때문에 퇴직 후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직함 없이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퇴직 후 우울증은 남성에게서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의 주도권을 스스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회사 시절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상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수평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신이 속할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취미 모임이든 봉사활동이든 동네 커뮤니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회적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늘 누군가가 나를 찾아줬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많은 걸 말해줍니다. 퇴직 후의 삶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짓는 삶입니다.
명함이 사라져도 이름은 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름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아내느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혹시 연락이 끊긴 사람을 떠올리고 있다면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그분께 먼저 연락해 보세요. 관계는 멀어진 만큼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다시 엮을 수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의 인생 결국은 사람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퇴직 후의 공허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만 했지 사람은 몰랐다. 회사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철저히 기능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팀워크, 상하관계에 따른 예의와 체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을 위한 관계였고 사람을 위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느꼈던 외로움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했지만 정작 퇴직 후 그를 인간적으로 기억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관계의 제도화라고 부릅니다. 조직 안의 관계는 제도에 의해 묶여 있고 제도가 사라지면 그 관계도 함께 해체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장년층 남성들이 이 제도적 관계에 너무 깊이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사라지자 곧장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이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퇴직 후 겪는 정체성 상실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자아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부장님, 팀장님, 선배님으로 불리며 존재를 확인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름조차 불리지 않게 되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이 곧 자존감의 원천이 됩니다. 박 씨처럼 퇴직 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가 사라진 듯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이때 생기는 불안과 무력감이 바로 은퇴 우울증의 핵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남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여성보다 높고 그 시작 시점은 대부분 퇴직 직후입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생각보다 길게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6개월이 지나면 사회적 관계망의 60% 이상이 단절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중심으로만 인간관계를 맺어온 사람일수록 변화에 취약합니다. 이들은 관계 유지보다 관계 효용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할 때는 자주 만나지만 목적이 사라지면 연락이 끊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 필요한 건 효용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단지 곁에 있어주는 관계 말입니다. 박 씨가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위로를 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 무목적의 관계가 주는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목적 없이 만나지만 인간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관계.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사회적 단절은 심리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외로움은 소비를 왜곡시키고 불안감은 투자나 지출의 비이성적 결정을 유도합니다. 누군가는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의미 없는 재테크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경제적 결핍을 방치합니다. 관계의 공백이 경제적 불안으로, 경제적 불안이 다시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심리적 공백기라 부르며 반드시 계획적으로 채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퇴직 직후 12년이 인생 2막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기를 건강하게 넘기기 위해선 3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을 직업인이 아닌 생활인으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나는 은행원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처럼 자신을 직업이 아닌 성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관계의 언어를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작더라도 일상의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시간의 구조입니다. 정해진 출근이 없으니 하루가 흐트러지고 그 흐트러짐이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주 1회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구조를 회복합니다. 셋째, 나의 작은 쓸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돈과 관련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지역 사회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 텃밭을 함께 가꾸는 일. 이런 경험을 통해 인간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박 씨는 지금도 자신을 일 중독자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말 뒤에 사람 회복자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그의 하루는 오전 독서 모임, 오후 상담 봉사, 저녁에는 친구들과의 밴드 연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출근하는 기분이에요.
돈은 안 벌지만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일이 됐죠. 그의 삶은 직함이 사라진 뒤에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사 밖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역할로서의 나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는 관계 속의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나를 대신 정의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낯설지만 인간으로서 본래의 삶에 더 가깝습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 점검도 건강 관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복원입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오래된 취미를 되살리며 낯선 모임에 발을 들이는 용기. 이 단순한 행동들이 인생 2막을 지탱합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선 살 수 없습니다. 직함으로 이어졌던 관계가 끝나면 이름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 후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세상이 당신을 잊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그 역할이 바뀐 것뿐입니다. 누군가의 상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친구로 멘토로 혹은 동료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두 번째 직책입니다. 이제는 명함이 아니라 이름으로 관계를 짓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